체포영장은 기각됐어요. 네. 체포영장은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었습니다. 전직이지만 그런데 출두하겠다, 나 조사받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원래 체포영장 이유는 발부해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잖아. 세 번 거부했기 때문에. 없는데 근데 네. 사실은 근데 왜 굳이 기각했을까? 체포영장은 잘 안 나와요. 그 지난번에 윤석열의 체포영장이 나온 것 자체가 기적인데 그거는 윤석열이 워낙 바보짓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뭐 조사에 응하겠다 그리고 성실하게 응하겠다는 얘기를 재판부에서 그냥 들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네. 조은석 특검이 왜 처음에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그 의혹이 앞서다 보니까 원래 기자들도 취재 기자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했지만은 막 먼저 앞서 나가잖아요. 그럼 데스크가 그걸 좀 이렇게 진정신을 워워하는 그 역할을 데스킹 역할을 하는 건데 조은석 특검에 대한 많은 우려들이 먼저 앞서 나갈 가능성이 있다, 달려나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체포영장이라는 게 원래는 저는 사실 이번에 뭐 그렇게 조은석 특검이 그렇게 크게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과욕이 좀 있었는데 체포영장이라는 게 미래행성 그리고 수사의 보안성을 이유로 해서 체포되는 당사자도 원래 모르잖아요. 영장 뒤밀면 그때서 체포영장 나왔어 이렇게 되는 게 그거잖아. 그런데 사실 이번에는 체포영장 우리 발부했어 하고 동네방네 이제 다 그러니까 보도자를 뿌렸잖아요. 윤석열 쪽에서 항상 잘하는 간다 안 간다 온갖 언론 플레이 이거를 체포영장으로 싹 날려버린 거거든요. 내란 특검 나간다니까 나간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네. 체포영장을 우리가 청구했어 법원에라고 특검이 보도자를 뿌리니까 윤석열이 그다음에 우리 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웬 체포영장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이라는 거죠 제 말은. 그러니까 원래 그냥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거 청구했다는 걸 밝히지 않았으면은 아니 이게 일부러 밝혔다는 거죠 제 말은. 일부러 내란 특검이 이번에는 체포영장이 나오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대요. 자기네들도 이거 감안한 내용이고 전략적으로. 일부러 던지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해석하기로는 윤석열이 또 언론 플레이를 할 거 아니에요. 안 나간다 어쩌고 저쩌고 뭐 부당하다 그러면서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나간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부러 나 나갈 거야. 그러니까 내 영장 이번에 발부하면 안 되라고 말을 해줌으로써 그렇지. 본인이 28일에 무조건 나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다음 만들어놨다는 거. 그렇지. 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고. 근데 이제 만약에 28일에 조사를 하다가 이 사람들 뭔가 낌새가 이상해 그러면 긴급 체포를 해가지고 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이 또 나오겠다고 그때는 분명히 협조를 되게 할 거잖아요. 만약에 하게 그게 되면. 이제는 못 나온다 안 나온다는 생각을 못 그런 하죠. 말을 이제. 못하게 일부러 이제 계산을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보이는데? 이제 토요일 날 나와서 진술 거부를 하거나 이래 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사실 그건 합법적인 거잖아요. 긴급 체포 피의자가 할 수 있는 권한이잖아. 그러니까 나 나와서 내 죄에 대해서 나는 진술 거부할 권리가 있어 그러니까 오라니까 내가 나왔잖아. 이런 작전을 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이게 긴급 체포 대상이 되는 건지 아니 근데 그거는 모르겠어요. 지금 잡고 체포하고 지금 쳐넣으면 체포는 중요하지 않지. 그렇죠. 시원하겠지만 구속영장이 중요하지. 그래 시원하겠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 범죄 혐의가 진짜 많은. 심하면 체포하자 그러면서 자기가 제일 먼저. 자, 저는 체포 주장하는 사람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 나머지 여죄들을 밝힐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꾸준히 불러서 구속영장만 중요해요. 구속영장 무조건 나오죠. 구속영장만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그 빌드업이라고 봐. 네, 천천히 체포는 지금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있는 여죄를 다 묻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저 말이 중요해. 빌드업이다. 그 말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저는 이 특수부 생활을 평생 한 이 양반이 이 정도 빌드업 생각 안 하고 일을 체포영장을 쳤다는 건 빨리 체포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이게 윤석열 스타일인데 윤석열 스타일을 똑같이 조은석이 좀 갚아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법원에 대한 좀 압박, 뭐 기각도 시키고 뭐 계속 기각 맞은 다음에 국민 여론을 모아서 계속 불러서 이제 여론 모아서 갑니다. 저 같은 경우도 검찰 수사할 때 한상진 기자는 저는 체포되려고 그랬어요. 일부러 저 소환에 안 나갔습니다. 체포영장 잘 안 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3번을 안 나갔는데도 안 치더라고. 그냥 나오라고. 체포 뭐 좀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치더라고요. 체포 좀 해달라고 근데 했는데. 지금 말씀하실 때 조은석 특검은 제가 볼 때 빌드업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결과를 다 알고 법원에 대해서 법원은 기각 계속하면 되게 부담되거든요. 국민적인 여론도 있고 근데. 네. 그리고 이제 일반 국민들은 어쨌든 이게 기각되면 윤석열에 대해서 뭐든지 기각되면 화가 나거든. 그렇죠. 네. 지금 여론은 등에 없고 그래서 체포영장 법원을 친다고 좀 해서 윤석열 쪽은 또 조특검 성격을 아니까 야 이거 나 안 나가면 진짜로 어떻게 할 것 같다 하고 빨리 나간다고 말하고 그러면 이제 자기가 나간다고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시간을 끌 수가 없지. 특검은 시간이 제약되어 있는데. 그래서 나는 수싸움에 성공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수싸움은 앞으로 중요한데 내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률적인 부분이 좀 약해갖고
만약에 토요일 날 아까 말했듯이 나와서 윤석열이 순순히 다 내 죄를 이겁니다 하고 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죠. 진술을 거부하거나 이럴 경우에 그런 경우에 계속 그러면은 그 긴급 체포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건지 그래서 구속영장을 칠 대상이 될 수 있는 건지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은 별개죠. 아니 그러니까 네. 바로 구속영장을 칠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서 얘가 거짓말 자꾸 하고 뭔가 그 딴짓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일단 긴급 체포도 잡아놓고 영장을 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체포영장 안 칠 수도 있어. 저기- 구속영장을 칠 그 요건이 되는 건지. 바로 구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속 이후에 20일 안에 지금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며칠 안에 기소를 해야 돼요. 그렇지. 네.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바로 구속은 아니 근데 지금 좋은 아니 수는 이거는 아닙니다. 딱 그 특수공무집행방해하고 그 증거 이미 인멸이다. 이거는 기소가 된 이거는. 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니 이거는 기소가 안 됐지. 그러니까 아직. 재판에 넘기고 안 넘기고 그게 있는데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그러니까 현행범은 아니고 네. 근데 뻔히 생각해 보면 재판부가 있는 상태잖아요. 이거 영장실질심사에 새로운 혐의로 구속영장 친다 그 말씀이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이거는 특수공무집행 네. 방해하고 네. 별개의 혐의죠. 증거인멸 별개. 딱 두 개에 대해서 지금 체포영장을 치려고 했던 거고 아직 기소를 안 했잖아요. 지금 홍사훈 기자님께서는 그러니까 이걸 잡아놓고 하자. 이 문제에 대해서 잡아놓고 아니 잡아놓고 하자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진술을 거부하는 것과 구속영장은 별개예요. 진술을 아무 말도 안 해도 구속영장 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붙잡아 왔는데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구속영장 칠 수 있으냐? 있죠. 예. 주변 다른 증거를 모아가지고 얼마든지. 그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윤석열은 들어갑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네. 윤석열은 자기 입으로 망한다. 나 28일 나 나간다는데 왜 나를 자꾸 체포하려 그래? 그러니까 이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이제 거죠. 나갈 수밖에 없지. 나가면 이제 뭔가 수사를 할 때 자기가 묵비권을 행사하든 뭔가를 하든 둘 중에 하나를 하겠지. 근데 아마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묵비권 행사하는 쪽으로 가겠죠. 그러면 제대로 이제 수사가 안 되는 방향으로 가겠죠. 그러면 결국 이 사람에 대해서는 구속의 필요성이 점점 쌓여가는 거게 그렇죠. 되겠죠. 그렇지. 이번- 내가 말하기 바로 그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계속 이 사람은 자기 범죄에 대해서 자꾸 부인하려고 하고 진술 거부하려고 하고 그러면 그게 구속영장의 요건이 이제 차츰차츰 이제 쌓아지는 거니까 흥분하지 말고 천천히. 내가 믿어줄게. 오히려 흥분되려도. 근데 마찬가지로 저도 검찰에 가서 진술 거부를 했거든요. 4시간 동안. 4시간 동안 우리 옛날에 다 진술 거부 하잖아요. 근데 힘들어. 그러니까 구속영장의 요건은 진술 거부와 별도로 준비를 다 해놨을 거예요. 만약 치려고 했으면. 그렇지. 예, 다른 건 증거인멸 도주 우려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리고- 도주 우려는 없으니까. 근데 윤석열은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기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에요. 말하고 싶어가지고. 나도 진술 그렇게 거부 안 할 거예요. 진술 거부 해본 적 있는 분들은 아는데 진술 거부 아니, 저도 진짜 어려워요. 자, 4시간 동안 욕 한 3번 할 뻔했어요. 매우 난 욕하다 몇 번 나왔어요. 깨부시고. 그런데 욕하다가 나온 진술 거부라는 게 되게 힘들어요. 보통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책상 발로 차고 욕하기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보통 분이 아닙니다. 그건 아니잖아. 나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검사한테 야 이 개새끼야 이거는 진짜 하기 힘들어요. 그때 구속이 됐어야 되는데. 왜 구속이라니? 그거에 구속 영장 쳤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구속 한번 대봐봐. 내가 찾아갈게. 왜 그래 또? 되게 겸손해지죠. 구속. 윤석열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든 안 하든 계속 불려 나올 겁니다. 제가 주진우 그래서. 구속될 뻔한 사연을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저하고 주진우하고 이제 그 오촌 살인 사건 문제 제기했다가 박근혜. 네, 박근혜 때 딱 찍어가지고 우리 도망갔잖아요. 왜요 갔는데 그 검찰 쪽에서 자꾸 출석하라는 거예요. 계속 출석하라는 거야. 그래서 그때 당시 이재정 지금 의원 변호사가 우리 보고 빨리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이재정 변호사의 얘기는 이 건으로 구속영장을 칠 수가 없다. 왜 모든 법률가들은 그렇게 말해요. 모든 법률가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저하고 주진우는 들어가면 영장을 친다. 이거는 무조건 건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영장을 무조건 치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가 들어가라. 그래서 3번 거부하다가 저는 내가 들어가서 해볼게 하고 그러니까 아니야. 네가 들어가라. 나는 밖에서 네가 들어가면 구명 활동을 할 테니 망명을 둘 중에 하자. 한 사람은 남아 있어야 되지 않느냐. 망명을 하자고. 그래서 망명? 망명에서 라면집 하자고. 자기가 아니, 망명 라면집을 하자고. 망명 라면집을 망명 라면 해가지고 라면은 제가 끓이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래서 들어왔는데 구속영장을 치더라고요. 진짜로. 그렇지. 진짜로. 네.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구속영장 무조건 친다. 어. 구속영장 무조건 근데 치는데 부각됐어? 저한테 구속영장을 친 검사가 쌍방울 사회이사로 가 있더라고요. 이름 뭐예요 이름? 이건영. 아 이건요? 네, 내 고등학교 선배야. 선배인데 게다가 네. 김성태 쌍방울 그 깡패 있잖아요. 그 걔도 깡패랑. 고등학교 선배야. 고등학교 어디 나왔는데? 아, 말할 수 없어요. 하여튼 좋은 학교.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주로 힘든 일은 주진우가 주진우. 왔어요. 제가 너는 국회로 가라. 나는 도망갈 테니까. 아니 제가 몸빵하는 건 나는 밖에서 버틸 테니까. 저는 근데 좀 모자라서 그래. 모자라다니 구속영장을 치더라도 제가 풀 수 있다고 생각해서 주진우는 몸빵이야. 영장 실질심사에서 제가 잘 풀고 나왔어요. 아니, 근데 어떻게 아니 나왔지. 내가 그 풀고 나온 얘기 해줄게요. 근데 오히려 구속되는 게 나아요 그때는. 아 그때 아니 영장 실질심사에 들어갔던 사람의 얘기를 내가
들려드릴게. 주진우 얘기 억울하면은 주어 수로가 안 맞습니다. 아니야. 주어 수로가 안 맞는데 뭐가 전달이 되냐면 억울함이 전달돼요. 어버버버 하면서 아니 어버버는 하지 않아요. 주어 수로가 맞지 않을 뿐이지. 그 억울함이 전달됐다. 그때 같이 들어갔던 변호사의 얘기가 판사가 처음에는 이렇게 몇 가지를 변호사한테 물어보더니 나중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근데 왜 그렇게 소송 당하는 기사만 쓰십니까? 이렇게 묻기 시작했는데 제가 대답해도 됩니까? 하면서 1시간 정도 저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얘는 또 조폭 생각하면 조폭 이름 쫙 생각나는 스타일이라. 근데 그 판사가 얘기를 다 듣고 다 알아들었다기보다는 억울한 것 같다. 아니야, 잘 알아들었어. 무슨 주어수로는 중간에 잘라서 그렇지. 억울한 잘라서. 그 억울함이 뿍뿍 묻어난 거예요. 그래서 풀어줬다고 당시 들어갔던 진짜? 변호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구속영장은 나옵니다. 그 체포영장이 기각돼서 화난다, 막 당장 저 사람 잡아놔야 되는데 시원하겠지만 오히려 윤석열을 계속 이렇게 앞에 세우고 부르는 게 수사에는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